면밀히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,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합참에 그때 우리 국방위 위원님들 합참 방문하셨을 때 비공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. 자, 지금 방금 들으신 국정원이 어제 정보위 간담회 보도 자료를 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에 이 행간에 좀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 진행해 왔다.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어제 이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한 내용은요. 노동,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.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.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라는 말을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소형 핵탄두,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기의 어떤 그 진척을 보여왔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그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그렇다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이 필요한 거다. 네. 이 말이 비판이 받는 이유.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미래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했다, 호언을 했다. 네. 이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 진행해 왔다라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신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다.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화하고 핵무기의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어떤 방사포 사격이라든지 전혀 지금 훈련 기간도 아니고 이런 때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군사적 옵션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군대의 어떤 전투력, 전쟁 능력을 좀 제고하는 거란 말이죠. 네.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와대가 뭐 북한하고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착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북한은 철저하게 비핵화에 한해서만은 미국의 이 레버리지로 만들었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한 100억 달러 이상을 김정은에게 주겠다. 그러면 포기할런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래서 네. 북한의 소형화 이것은 뭐 계속 진전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저는 말이죠. 우리 정부가 100억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를 줘도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정권을 다시 지킬 수 없게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굉장히 힘든 겁니다. 네. 힘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기들이 비핵화하는 의지를 정말로 진정스럽게 보여주면은 미국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. 미국이 뭘 했습니까? 지난번 6.12 그 정상회담 때 당신들이 만약에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.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. 네. 그거 못 믿습니까? 그거 뭐 비디오까지 만들어가서 다 보여주는 건데.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이 핵을 뺏기면 정권 유지를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포기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자 미국이 체제 보장을 이제 해주면 네.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. 체제 보장 해줄 겁니다. 네. 해준다고요. 뭐 정전선언도 종전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교도 하고 그다음에 형협정도 다 체결합니다. 그런데 그걸 못 믿어서 자기는 비핵화 못하겠다. 알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아까 네. 핵무기 소형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핵무기 소형화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. 아마도 북한의 목표가 네. 300mm 방사포에다가 핵탄두를 치를 만큼 소형화하려고 그럴 겁니다. 그 정도의 전술핵까지 계속 개발을 개발을 하겠다. 나갈 것인데 아까 우리 화면에서 나타났지만 김정은이 들고 나온 게 직경 60cm짜리 핵탄두를 가져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랬죠. 이거를 계속해서 줄여가지고 300mm 방사포에 실 정도가 되면은 네.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.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주셨습니다. 이런 가운데요, 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방문한 이 문재인 대통령,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. 특히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
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푸틴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예,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는데 그 두 차례의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, в том числе по разрешению главного вопроса, самого чувствительного по разреш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. Там всегда есть о чем поговорить, объем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очень большой. 자,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러시아와 중국은 뭐 원래 유엔에서도 공개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제안과 의견에 동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번에 뭐 푸틴 대통령은 늘 지각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와서 네. 정중하게 우리 대통령과 회견했는데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과거 육자회담 때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항상 좀 변두리에서 맴도는 그런 방관자의 입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저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. 이것이 과연 러시아의 본심인지 아니면 최근에 새로 형성되고 있는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블록 형성에 하나의 연막을 치는 건지 네. 우리가 이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조금 전에 안 박사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지각대장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3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. 자, 다음 그림 보실까요? 자,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요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태도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? 이런 걸? 중국하고 러시아가 근래 들어서 한 2, 3개월 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자꾸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그때 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전환이 있다고 좀 봤고, 그래서 북한 핵이 러시아나 중국의 이익에 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네. 응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. 아하. 그래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리를 한 것은 북한 제재가 붕괴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, 네.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정도 진전되면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하고 우리 정부가 뭐 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요, 문제는 미국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, 푸틴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요, 펜스 미국 부통령도 만났습니다. 자, 이 펜스 부통령은요,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부터 벌써 이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. 그때 보니까요, 이 문재인 대통령,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했지만,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, 글쎄요,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좀 포괄적으로만 의사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. 펜스, 이 모임 만남 네. 자체가 펜스 부통령이 요구해서 만나게 된 것이고, 원래 우리 대통령께서 아세안 이 회의에 참석할 때만 해도 원래는 펜스 부통령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. 일정이 없었는데 펜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요청해서 거군요. 만났기 때문에 네. 아마도 펜스 부통령이 아마 대북 제재 문제를 이제 거론할 거로 예상을 하고, 네.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톤 다운해서 네.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됐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북한이 기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기지 존재를 공개한 미국 싱크탱크죠. CSIS의 빅터 차 교수가 쓴소리를 좀 날렸습니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한국이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. 네, 이 빅터차 한국 석좌가요. 네.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발표를 요약한 트위터 글을 링크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이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. 가짜 외교를 위해서
이렇게 반문도 실었고요.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금지가 되고 있는 게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하고 있다. 네. 이렇게 맹비판을 한 겁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단순한 일이 절대 아니죠.